76년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말이 다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 이 안 선생님은 쌍둥이다. 혹은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제 기사 팩트체크도 힘든데 다른 분들 주장 팩트체크까지 하고 살아야 하니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꼬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열린공감TV의 방송을 보면요. 바로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부분입니다. 안혜욱 옹은 과거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도 공개를 했는데요. 팩트가 완전히 꼬인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혜욱 씨는 성남시 상대운동 330번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정류장 위치까지 언급하면서 신뢰성을 강조했어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빼빼 마른 모친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손을 다쳐서 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 시기는 자신이 79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태권도장을 열었는데 그 바로 전이니까 78년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워질까 봐 제가 떠났어요. 77년 아니면 78년도로. 왜냐면 79년에는 내가 서울로 나와버렸으니까 서울에 와 있었으니까. 그때 그거를. 내가 78년. 자, 78년이라고 네다섯 번씩 얘기를 하죠. 제가 떠났습니다. 삭제하지 마십시오. 78년도에 봤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79년에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이력을 볼게요. 저희가 CG도 만들었는데 이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이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76년에 서울 종로 미도체육관 관장님이셨대요. 그리고 77년 관원증도 공개를 했는데 이 관원증 보시면요. 주소가 서울시 장춘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춘동. 뭐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후보가 78년에 모친과 함께 성남체육관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그 소년공 다이어리 등을 통해서 밝힌 것을 보면 다친 것은 77년 그리고 78년입니다. 이분은 76년 전에 성남을 떠나서 서울로 오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76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다쳐가지고 여길 찾아갔다는 겁니까? 76년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말이 다 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후보가 다치고 난 뒤에 이렇게 다치고 난 뒤에 78년도에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으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서울에 있는 종로 미도 체육관에게 관장에게 찾아왔다는 걸까요? 연도가 다 틀려요. 영상을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 이 안 선생님은 쌍둥이다. 혹은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한 개의 자아는 성남에 있고 한 개의 자아는 종로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78년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서울로 옮긴 거는 76년으로 이력이 등재돼 있고 또 다친 거는 이 뭐 시간이 77년, 78년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만났다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78년도까지 제가 성남에서 계셨다라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78년도까지 성남체육관 임대를 했다든지 또는 여기 가지고 있었다든지 운영을 했다든지 세금 낸 거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갖다 주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 주시면 인정하고 제가 받고 여기까지 팩트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자아가 있었다고 인정해 드리고 자, 성남체육관에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뭔가요? 자, 이재명 후보 연대기여 엮어서 제가 좀 검증을 들어갈게요. 일단 당신이 78년도까지 성남에 있었다 치면 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관원증에 있는 장충동 거주 이거 틀린 건데 제가 이거 무시할게요. 다 거짓말이라고 치고 이재명 후보는요 76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걸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77년 동마 고문하는 데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때 월급이
18,000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해요. 그리고 77년쯤 아주 냉동에 들어갔는데 이때 월급이 7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8년, 이 78년에 만났다고 하죠. 78년에는 대양 실업으로 옮겼는데 손목뼈 골절 산재를 여기서 당했다고 하죠. 이 아저씨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손목이 다쳐서 온 이재명 후보. 빼뺀 말은 모친의 손을 잡고 왔는데 작업 반장이 하도 때려가지고 태권도를 배우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 78년도에 결국 학원에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슬프더라고요.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 30분 그쪽 분량에 있는데요. 안혜옥 씨는 78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실히 기억해. 한 달 회비는 3,000원입니다. 했더니 예?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공돌이들 한 달 봉급보다 많은 거야. 한 달 봉급이랑 비슷하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때 월급이 일단 전년도에 78,000원이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대양실업으로 가면서 월급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지만 대양실업이 굉장히 위험한 업체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연봉이 비슷하다, 월봉이 비슷하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분의 그 오해하는 그 정도는 25배 정도 월급을 오해를 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계속 지금 틀리고 있는 것만 말해도 1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태권도를 왜 배우냐? 몸도 정상이 아닌데 몸도 그런데 왜 배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작업반장이 매일 팬다고 답해서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공장에 찾으러 가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단편적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다 일어나서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에 출판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서 당시 77년부터 75,000원 벌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이 만났던 78년도에는 그러니까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78년도에 이분이 대양실업에 다녔다고 공개를 했던 거는 정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방 팩트가 확인이 될 겁니다. 결론 말하면 안 씨 할아버지는 약 25배 정도 착각을 하신 걸로 보이네요. 어느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라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건다고 했는데 이분 말 다 믿고 다 반영해도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추가 공개된 인터뷰 전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24년 전 일이어서 기억을 사건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얼굴까지 기억하는 건 좀 그거 할 수 있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코드 1,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국가 원수급 인사를 지칭하는 9명이죠. 대통령. 코드 1이 된 사람도 경호한 사람이다. 장충체육관 행사장에 들어가면 8,000명, 9,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등을 단숨에 읽는다.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네, 하지만 제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 반응 좀 볼게요. 벌써 3,500분 함께 계시네요. 네. 왜 이렇게 잘 풀어주시냐? 물벽대기님, 나마지조님, 기력이 좋다. 크크크크, 멸국님, 감사합니다. 열린 공감은 조작 능력이?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네.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으시대요. 8,000, 9,000명 그냥 확 잡아낸 능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단숨에 읽는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이 모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태권도비가 3,000원이야. 근데 요게 공돌이 월급이랑 같아. 라는 말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어디서 연결해서 이거를 언급을 했을까?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 세대주가 준 건데 이재명의 웹 자서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때 76년 목걸이 공장에서 일했을 때 목걸이 공장이 이제 멀리 떨어진 곳도 있었고 집 바로 뒤에 있는 곳도 있었는데 그때 월급은 3,000원, 쌀 한 감이 조금 값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3,000원이라는 게 나오네요. 뇌피셜입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기억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때 78년도에 77년 때부터 75,000원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가 뭐 3,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상황인가요? 정말 정리를 하다 보니 똥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세대주랑 같이 하는 말인데 상황이 똥망진창, 엉망진창이 됐을 때 똥망진창이라고 하는데요. 제 머리로는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자, 팩트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열린공감TV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면서 검증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낸 출판물 다 뒤져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 공격 안 했어요. 1940년생 이 할아버지 공격 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밝힌 팩트와 이 안 씨의 주장을 근거로 주장이 일치하는지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분에 다 있는데 다 틀려요, 그게. 제 기사 팩트 체크도 힘든데 다른 분들 주장 팩트 체크까지 하고 살아야 하니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자, 여러분들과 별개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좀 따로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치욕스런 인류의 그 범법자들, 나치 괴벨스가 했다는 말로도 유명한데 괴벨스가 한 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말을 많이 쓰죠. 일단 질러.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 막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 그렇게 돼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철칙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 틀린 거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막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곁다리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집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이재명 후보 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몇몇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막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 보여주십시오. 저 집 주소가 있는 재적 등본입니다. 이 재적 등본 가지고 있는 기자 아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재적입니다. 자, 보이시죠? 몇 번인지 다 써 있어요. 등기 뗐습니다. 1980년도 이 후보가 사진을 찍은 집에 대한 재적 등본입니다. 유일한 증거 문서인 듯한데요. 이 집은 상대원동 1258번지입니다. 2층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재선 씨 있죠. 그 이재선 씨가 신혼 당시 문간방에서 같이 이제 신접살림했다는 그 집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등본을 그냥 급하게 떼봤거든요. 제가 등본을 사랑해요. 등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등본에는 이전 기록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청문회 국면에서 이전 기록을 싹 다 지워달라고 했던 한 장관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등본 옛날에 지워달라고 한 거, 요청한 거, 마포구 가면은 다른 등기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떼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장관 등기를 딱 접하는 순간 얼마나 구리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주소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상대원동 1258번지 앞에 기록이 없어요. 88년도 뭐 이렇게 90년도 뭐 기록이 없어요. 아마 누가 일부러 삭제했는지 요청했는지 제가 며칠 뒤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행정 개편으로 인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적 등본 보시면요. 안동 예안 도촌동이라고 표시가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보이실 겁니다. 앞서 페폭시스터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부터 백마 타시는 분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 당시 청구대에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생과 순경 등을 했는데 집안이 좀 망했다라고 했죠. 굉장히 유복한 집이고 저 예촌에서 저 집 땅 밟지 않고 지나가기 힘들었다라고 박인복 님이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요. 다 떼보니까 나오네요. 맞습니다. 잘 쓰다 망할 수 있죠. 근데 망했다가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회계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뭐 굳이 그걸 그렇게 가난을 파리를 하면 저랑 배틀하시면 제가 가난 배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길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가난 배틀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안혜욱 씨 같은 분이 주장을 해서 나오면서 자꾸 막 이렇게 꼬이는 얘기를 하면서 막 어거지를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동합니까 뭡니까? 좀 빨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1시에는 김강일쇼, 3시에는 페폭시스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냐? 내년 1월 3일부터입니다. 페폭시스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